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이버 메인 부동산 뉴스들 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특정 기사를 뽑아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사람이니까 쏠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기사에. 그러니까 좀 가끔은 이렇게 그냥 메인 페이지를 다 다뤄요. 여기는 뭐 무작위로 좀 인기도가 높은 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민심 잡기. 집값 하락 공언하는 정부 눈치, 통계기관 전망 발표 미뤄. 정말 양도세 100% 환수 검토했을까? 김동연 후일담 파장. 이게 여러분, 이게 부동산 페이지인가요? 아니면 정치 페이지인가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요새 항상 시기란 게 있거든요. 시기란 게 있는데 대선이 코앞이에요. 2달 남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죠. 정치 쪽에서는. 그러면 정치의 영향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정치란 영역이 있고 시정이란 영역이 있고 언론이란 영역이 있고 개개인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시기별로 커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에 스포츠의 영역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스포츠의 영역이 밀고 들어와서 다른 영역을 침범을 하고 개인 시장, 뭐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얘가 밀고 들어와서 파장을 피고 또 정치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치가 밀고 들어와서 다른 데를 침범을 해요. 아무리 모습을 봐도 지금은 부동산이란 시장조차도 정치 얘기를 뺄 수가 없는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생기죠. 정치가 부동산 시장에 침범을 하면 이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정치의 영향, 정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랑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저랑은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언론은 태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언론이 그 자리를 지키고 광고료를 받아먹고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언론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언론사가 있는데 정치의 눈치 하나도 안 봐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다 합니다. 그 우아우아 하시겠지만 그 언론사가 망해서 없어진다고 책임져 주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사라졌어요. 누가 책임졌습니까? 소비자들은 거기 물건이 좋고 거기가 가치가 있으면 돈을 내지만 아니면 바로 외면한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차가운 습성을 기업은 알기 때문에 본인들의 가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벌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100%입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 와중에 부동산 뉴스를 시장적인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요? 단편적인 예로 제가 쭉 해오던 얘기가 있죠. 이겁니다.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죠. 이거 관련 기사 올라오자마자 올렸는데요. 글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제 글에. 이게 뭐냐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집값 전망치를 안 내놓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어디가? 한국부동산원이. 여러분, 한국부동산원은 과거에 수년 전에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아주 좋은 통계를 내는 국가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벌써 이 얘기까지 나와요. 정부 눈치? 왜냐면 부동산원이 전망을 못 내놓은 거는 그냥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원래는 감정원이었거든요. 부동산원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인데 전망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기관은 다 했거든요. 이거 대건이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나 아니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나 여기 말고도 국토연구원도 있고 얘네 말고도 몇 개가 좀 더 있어요. 여기 더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같이 내놓으면 되는데 못 내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하락한다는 기사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집값이 하락한다는 기사를 누르시면은 집값 하락 기사 누르면 무조건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부동산원이 아마 2022년도 통계를 내놓을 전망이 여태까지 내놓은 전망이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내놓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지난 영상에서 몇 번 비난을 들은 게 뭐냐면 일개 유튜버로서 공지를 드렸죠. 저는 최근에 부동산 어떤 분석에 있어서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쓰지 않는다. 나는 KB랑
실거래가 지수만 쓰고 있다. 나는 과거에 감정원이랑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 차이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현장도 안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맞는다. 그래서 일기 유튜브 주제 알지만 국가통계기관의 자료를 쓰지 않겠다. 거기가 거짓말이다, 선동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그건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좀 노력을 해봤어요. 그 통계 샘플링이 뭔지 좀 알려주십사 했는데 그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저는 안 씁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여러분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거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이 부동산 판 돌아가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이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섞여서 이게 한번 순화가 돼서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져서 국민한테 전달이 되는 건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채널은 최대한 가능한 한 시장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뭔가 경제적 결정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분석한 한도 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그래가지고 뭐 이 언론이나 아니면 이 분위기, 사람들의 심리가 문제여서 부동산이 올랐다는 별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거를 컨텐츠로 팔아먹는 분도 계시던데 여태까지 그런 분들 말이 맞아떨어진 적도 없고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리란 얘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심리는 뭐냐면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근데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수요가 불안해져요. 이게 심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와 부동산이 돈이 되겠다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투기용으로 살 수가 없어요. 취득세 12.4%, 종부세 때려 맞고 팔 때 양도세가 거의 80% 가까이 나와요. 이게 일반 과세로 돌아간다 해도 일반 과세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종부세를 다 때려 맞아야 돼요.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물론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심리다, 분위기다 이런 얘기는 썩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심리랑 분위기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이 만약에 사람들의 대중의 심리고 분위기다? 그러면 2022년도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2023년도 전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올해 기분이 좋으실 겁니까? 나쁠 겁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은 기쁘실 거예요? 슬프실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심리를 내가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추는데 수요와 공급을 먼저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수요가 겪게 될 그런 심정의 변화가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쭉 본다 하더라도 글쎄요. 진짜 헷갈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그대로 안 믿어도 좋아요. 당연히 이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셔야겠죠. 그리고 신문 기사도 다양하게 읽어보시면 좋은데 무엇보다 내가 만약에 쉬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전세가 만기가 다가온다면 전세 미리 알아보시고 월세 만기 다가오면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전세 월세가 이제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전세 월세만 알아보지 마시고 매매 전세 월세 그리고 앞으로의 분양 계획까지 다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월세 시장이 더 악화되고 전세 시장이 더 악화가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살 돈이 없어서 안 사면은 앞으로는 더더욱 못 사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부동산은 무조건 많이 올라갔다고 내려오는 재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폐 가치와도 연동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뭐 건설 경기랑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번에 월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엔 정말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집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제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지금 수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나름 제 의견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제 영끌에서 집을 사요. 영끌에서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영끌한 다음에 대출이자 내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얘기 지금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월세도 나간다니까, 여러분. 월세도 나가요. 월세도 나가는데 지금 전세 대출 받으면 이자가 또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내가 매매로 샀을 때 대출 이자랑
전세로 살 때의 대출이자나 그리고 월세를 낼 때의 이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 똑같은데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앞으로 주택 방향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하세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을 하면은 매매가 제일 괜찮겠죠. 근데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지간히 내려가는 정도면은 어지간히 내려가는 정도에서 이제는 월세가 매매보다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계산 아무도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서울의 월세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계산 정도는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네이버 뉴스 쭉 봐보세요. 얼마나 정치 내용이 많이 껴들어갔는가. 예전에 아니랬어요. 좀 더 심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내려간다는 얘기만 하다가 한동안은 또 정치 얘기 나오다가 이런 식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 한번 포인트 잡아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영상 마련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